이번 영상에서는 재료를 크기와 지속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모든 재료가 같은 힘으로 작동하지 않고 같은 재료라도 어디에서 어떤 재료가 나왔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재료가 중요한 이유는 재료가 가격을 직접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과 지속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재료를 단순히 주가를 올려주는 호재 정도로 이해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재료는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스위치라기보다 이미 형성되고 있는 흐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재료가 없는 가격 움직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료가 뉴스처럼 눈에 보이느냐, 아니면 기대, 수급, 환경 변화처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작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유가 붙는 경우에도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반드시 재료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재료의 첫 번째 역할은 자금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단기 수급이나 기술적 반등으로 만들어진 상승은 쉽게 식지만 실적 개선이나 정책 변화, 산업 구조 변화처럼 사실 확인이 된 재료가 붙은 흐름은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가격 변동보다도 이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재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매매 주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재료에는 단기 자금이 붙고 무거운 재료에는 중장기 자금이 붙습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어떤 재료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흐름을 주도하는 참여자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변동성, 조정의 깊이, 대응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가격만 보면 서로 다른 흐름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고 매매는 쉽게 어긋납니다. 세 번째로 재료는 기대치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재료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시장이 허용하는 기대 수익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사소한 계약 공시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 변화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으며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작은 재료에 과도한 기대를 걸거나 큰 재료 앞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료의 중요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간은 조정 구간입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 재료가 없는 종목은 쉽게 무너지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조정 속에서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료는 가격을 방어해주는 장치라기보다 조정을 감내할 이유를 제공하는 근거로 작동합니다. 투자자는 가격이 빠질 때 왜 아직 이 흐름을 유지해도 되는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의 기준이 바로 재료입니다. 중요한 점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료의 가치는 결과를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재료가 분명하면 기대치, 보유기간, 손절 기준을 비교적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재료가 불분명하면 차트가 좋아 보여도 대응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료의 중요성은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재료를 단순한 이벤트로 보면 매매는 항상 뒤따르게 되지만 재료를 흐름의 지속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재료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매매를 설계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재료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는 재료의 크기와 지속성입니다. 모든 재료는 같은 힘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범위에서 작동하는 재료인가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와 유지되는 시간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료를 해석할 때는 좋고 나쁨보다 이 재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는 크게 글로벌 이슈, 국가적 이슈, 개별 종목 이슈의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는 금리, 환율, 지정학,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처럼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한번 흐름이 형성되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금의 이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의 재료는 개별 종목보다 지수와 섹터의 흐름을 먼저 바꾸며 매매 역시 단기보다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가적 이슈는 정책, 규제, 산업 육성, 제도 변화처럼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작동하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시장 전체를 흔들기보다는 관련 섹터로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며 재료의 지속성은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같은 이슈 안에서도 상대적인 강약이 분명하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개별 종목 재료는 실적, 계약, 이벤트, 이슈성 뉴스처럼 한 종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료입니다. 반응은 가장 빠르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시장에 소비되는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이 단계의 재료는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단기 변동성과 거래량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 방식 역시 짧은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재료의 크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 재료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재료의 범위가 클수록 흐름은 길어지고 범위가 작을수록 소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재료는 막연한 기대의 결정이 아니라 매매 기간과 대응 방식을 미리 정리해주는 구조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재료와 호재를 이용한 매매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전제는 재료와 호재가 매수 신호가 아니라 매매 방식을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재료가 나왔으니 사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항상 타이밍이 늦어지고 대응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재료와 호재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언제 사고 파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와 호재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료의 단계 구분입니다. 재료는 기대 단계, 확인 단계, 소멸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기대 단계는 아직 결과나 숫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능성과 해석이 가격을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빠른 움직임이 나오기 쉬운 만큼 이 구간의 매매는 방향 예측보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확인 단계는 재료가 뉴스나 수치로 드러나는 시점으로 이때부터는 그 재료가 가격에 얼마나 선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가 중요해집니다. 소멸 단계는 재료가 더 이상 새롭지 않거나 추가 확장이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이때의 매매는 수익을 늘리기보다 정리와 방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료의 무게에 따른 매매 기간 설정입니다. 가벼운 재료는 단기 매매에 적합하고 무거운 재료는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재료를 중장기 기준으로 들고 가거나 중장기 재료를 단타 기준으로만 대응하면 아쉬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재료를 활용한 매매에서는 얼마나 오를까 보다 이 재료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매매 기간과 기대치를 동시에 결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 지수와 시장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지수 환경에 따라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수가 안정적이거나 상승 흐름에 있을 때는 재료가 확장되기 쉽고 여러 종목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지수가 불안정한 국면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재료라도 단발성 반응에 그치거나 빠르게 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인가입니다. 네 번째는 호재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호재는 대부분 가격에 선반영된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호재가 확인되는 시점은 오히려 매매의 위험 구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재 그 자체가 아니라 호재 이후에도 새로운 기대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마지막 수익 실현에 가까운지입니다. 호재는 호재를 보고 하는 매매가 아니라 호재 이후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정 구간에서의 재료 활용입니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은 조정이 왔을 때 매수 근거로 이용될 수 있지만 이때도 무조건적인 매수는 위험합니다. 조정 속에서 재료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기대가 꺾이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 반응, 거래량, 시장 분위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료는 조정을 없애주는 장치가 아니라 조정을 해석할 하나의 근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료와 호재를 매매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재료는 판단을 돕는 요소이지 매매를 대신해주는 답이 아닙니다. 재료에 의존할수록 매매는 외부 변수에 휘둘리게 되고 재료를 기준으로 삼을수록 매매는 구조적으로 단순화됩니다. 재료와 호재를 활용한 매매의 목적은 큰 수익을 한 번에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와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해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수익 확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재료와 호재를 활용하는 매매란 뉴스에 반응하는 매매가 아니라 시장과 가격이 그 재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잡히면 재료는 더 이상 매수 버튼이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지,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뉴스, 재료, 호재는 매매의 이유가 아니라 매매의 환경과 구조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뉴스를 보고 답을 찾으려 하지만 뉴스 자체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정리할 뿐이고 가격은 그보다 앞서 움직였거나 이미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뉴스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유는 뉴스 자체가 아니라 시장 위치, 지수 환경, 수급 상태, 기대 수준에 있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호재에도 가격이 흔들리고 기대가 낮으면 평범한 뉴스에도 강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무슨 뉴스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가입니다. 재료는 종목을 올려주는 힘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움직일 명분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재료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크기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재료를 통해 수익 시나리오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호재는 이미 주가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지만 가격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재를 보고 매수하면 기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격 반영이 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호재는 단기적으로 매매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점검할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좋은 투자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을 읽는 능력, 재료가 작동할 구조를 구분하는 능력, 이것이 결국 결과를 결정합니다. 뉴스, 재료, 호재는 늘 존재하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뉴스를 보고 재료와 호재를 구분하여 성공적인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